미국은 어떤 상황에서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 과정에서 절대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백악관은 유럽의 도널드 트럼프의 대외 정책을 지지해달라고 완곡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함께 앞으로 나아가자고 합니다. 오래된 질서는 무너졌고 이제 새로운 질서를 세울 때입니다. 더 나아가 미국은 유럽의 자신들이 나토와 같은 유럽 대서양 동맹에서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그 동맹을 더욱 강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유럽 사이의 모든 이전 스캔들은 단지 오해였을 뿐이라고 합니다.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뮌헨 안보회의에서 한 연설은 유럽인들에게 기분 좋은 놀라움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는 그 연설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외교 정책 프로그램을 상당히 명확하게 제시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는 유럽인들에게 미국과의 우정을 되살릴 것을 촉구했지만 곧바로 이 우정은 서방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라는 슬로건에 기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마르코 루비오는 유럽인들에게 깨어나서 20세기 전후 번영의 시대가 이미 끝났다는 사실을 이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글로벌 무역은 규칙에 기반한 세계 질서의 보장이 아니며 오직 냉소적이고 실용적인 국가 이익만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국경 없는 평화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는 불법 이민에 맞서고 기후변화 이니셔티브를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서방을 위험에 빠뜨렸기 때문입니다. 전반적으로 이것은 미국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의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연설이었고 유럽인들에게 확실히 충격을 주었으며 이제 미국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방송에서는 마르코 루비오가 뮌헨 안보회의에서 발표한 주요 논점을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연설이 앞으로의 정책이 될 것이고 미국과 유럽의 외교 정책을 결정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향후 3년 혹은 그 이상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패치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이 영상에 아무 댓글이나 남겨주시고 제 텔레그램 채널 패치뉴스도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링크는 이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최신 뉴스를 실시간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문화적으로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유럽이 강해지길 원합니다. 우리는 유럽이 반드시 살아남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지난 세기의 두 차례 세계대전은 우리에게 역사의 끊임없는 경고로 남아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운명은 여러분과 항상 얽혀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래서 미국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가 뮌헨 안보회의에서 큰 화제를 모았고 토요일 연설에서 독일에서의 Make America Great Again 운동의 미래 외교 정책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마르코 루비오는 뮌헨 안보회의 참가자들에게 대규모 이주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면서 유럽과 미국이 공유하는 유산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마르코 루비오는 유럽의 도널드 트럼프의 정책을 계승하고 그 정책을 활용해 함께 나아가자고 촉구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는 미국이 어디로도 떠나지 않을 것이며 떠날 생각도 없고 원하지도 않는다고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더 나아가 마르코 루비오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결코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트럼프가 포기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마르코 루비오는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라 말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마르코 루비오의 서방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라는 메시지는 본질적으로 같은 회의에서 지난해 미국 부통령 J.D. 웬스의 연설과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J.D. 웬스의 발언이 논란을 일으켰다면 마르코 루비오의 어조는 더 부드러웠고 수사적으로도 더 신중해서 충격이 아니라 박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루비오와 웬스 모두의 요지는 하나였습니다. 옛 세계는 끝났다는 것입니다. 마르코 루비오는 이제 미국의 독트린이 더 이상 위험한 착각, 즉 글로벌 자유무역이 사람들을 해방시킨다거나 국제 질서가 실제로 한때 규칙에 기반했다는 믿음에서 벗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제부터는 마르코 루비오의 연설 전체를 인용문을 통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르코 루비오입니다. 마르코 루비오는 1960년대 뮌헨 안보회의가 막 시작되던 시절 유럽이 분단되어 있었고 공산주의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었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유럽과 미국이 힘을 합치기로 결정했고 결국 승리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의 인용문이 이어집니다.
유럽과 미국이 우위를 점했고 대륙은 재건되었으며 우리 국민들은 번영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서방과 동방 블록이 통합되었을 때 문명은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불운한 장벽이 무너졌고 그와 함께 악의 제국도 사라졌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베를린 장벽입니다. 하지만 이 승리의 도취는 우리를 위험한 착각으로 이끌었습니다. 우리는 역사의 종말에 들어섰다고 믿게 된 것이죠. 이제 모든 국가가 자유민주주의가 될 것이고 무역만으로 국가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으며 규칙에 기반한 세계 질서가 국가의 이익을 대체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가 세계 시민이 되는 경계 없는 세상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과 5,000년 역사의 교훈을 무시한 어리석은 생각이었고 우리는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렀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입니다. 마르코 루비오는 바로 이런 세계관이 서방 국가들이 자유롭고 방해받지 않는 무역에 대한 교조적인 시각을 받아들이게 만들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중국이나 러시아가 분명히 규칙을 따르지 않고 오직 자기 이익만을 지켰을 때조차도 그랬습니다. 더 나아가 유럽이 자유무역을 믿고 있을 때 러시아는 유럽을 자국의 에너지 자원에 의존하게 만들었고 중국은 자국 기업에 보조금을 주어 서방의 산업을 죽이려 했습니다. 유럽에서는 중국산 제품을 사는 게 우리 공장을 발전시키는 것보다 싸지 않나. 굳이 왜 그래야 하지? 세상은 자유무역이고 모두가 친구고 세상은 열려있는데 굳이 뭔가 맞설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함정이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마르코 루비오가 말하듯이 이런 식으로 서방은 자신의 주권을 국제기구에 넘기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지에 투자했지만 정작 그 복지를 지킬 제대로 된 군대조차 나라에 없다는 사실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러시아와 중국은 군대에 돈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관점을 강요하기 위해 힘을 사용하는 것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루비오는 모든 기후 의제가 함정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유럽이 기후 문제에 몰두해 있는 동안 반대 세력들은 석유, 석탄, 천연가스를 공공연히 이용해 경제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이를 서방에 대항하는 무기로도 사용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루비오는 국경 없는 세계 정책도 재앙을 초래했다고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은 이주민들로 넘쳐나 서방 사회의 결속 문화를 약화시켰고 문화와 전반적인 유산 자체를 훼손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르코 루비오의 핵심 인용문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는 유럽이 화해하고 결국 미국과 함께 나아가야 한다고 촉구하지만 특정 조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인용문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실수를 함께 저질렀고 이제 함께 이 사실들을 인정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우리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친구들과 함께 여기 유럽에서 이것을 하기를 선호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유럽과 미국은 하나의 공동체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수세기 동안의 공동의 역사, 기독교 신앙, 문화, 유산, 언어, 그리고 조상들의 희생으로 결속된 민족들 사이에서 가질 수 있는 가장 깊은 유대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국인들은 때때로 조언을 할 때 직설적이고 약간 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신경 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미래를 깊이 걱정하며 동의하지 않을 때도 그렇습니다. 이러한 의견 차이는 우리를 영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연결해주는 유럽에 대한 깊은 우려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는 유럽이 강해지기를 원하며 유럽이 반드시 살아남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지난 세기의 두 차례의 대전은 결국 우리의 운명이 여러분과 항상 때려야 뗄 수 없이 얽혀 있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상기시켜줍니다. 이것은 매우 강렬한 순간이었고 그로 인해 장내에서는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유럽인들은 이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르코 루비오가 유럽을 위해 마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사상을 직접적으로 홍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유럽이 초강력 군대와 강력한 무기를 가진다 해도 과연 무엇을 지키게 될 것인가? 여기서 태어난 그 문화가 아직 남아있는가? 이주로 인해 문화적 종교적 유대가 약해지지 않았는가? 그리고 루비오가 말하듯이 돈이 상식을 이기지 않았는가? 그리고 여기서 마르코 루비오는 이주 문제로 넘어가 아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참고로 앙겔라 메르켈이 이 말을 귀에 깊게 듣고 언젠가는 자신이 한때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인정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대규모 이주는 사소한 우려나 결과가 없는 일이 아니라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계속해서 위기이며 이는 형태를 바꾸며 서구 사회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얼마나 받아들이는지에 대한 통제는 외국인 혐오나 증오의 표현이 아니라 국가 주권의 근본적인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를 해내지 못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 국민에 대한 기본적인 의무 중 하나를 저버리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와 문명의 질서에 대한 시급한 위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더 이상 이른바 세계 질서를 우리 국민과 우리 국가의 이익보다 우선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흥미롭게도 마르코 루비오가 모든 국제기구, 특히 유엔을 전면적으로 개혁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단지 상기시키고 싶은데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가 2021년에 대전쟁이 일어나기 전 유엔 총회에서 바로 같은 주장을 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그때 그의 말을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르코 루비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만든 국제협력 체제에서 떠날 필요는 없지만 그것은 반드시 개혁되고 재구성되어야 한다고요. 예를 들어 유엔은 가장 중요한 문제들에서 사실상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습니다. 유엔은 가자 지구 전쟁을 해결하지 못했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멀게만 느껴지는 평화를 찾기 위해 양측을 협상 테이블에 앉히는 데조차 미국의 리더십이 필요했습니다. 유엔은 이란의 급진 시아파 성직자들의 핵 프로그램을 저지하는 데 무력했습니다. 유엔은 베네수엘라의 마약 테러리스트 독재자로부터 우리의 안보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시민들과 세계 안보를 공개적으로 위협하는 자들이 자신들이 끊임없이 위반하는 국제법이라는 추상적인 개념 뒤에 숨도록 허용할 수 없습니다. 이건 러시아인들에게 정말 멋진 메시지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바로 모스크바가 자기들의 이익이 걸릴 때마다 국제법을 들먹이길 좋아하지만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일 때는 그 국제법을 완전히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루비오가 미국은 나토 같은 서방 동맹에서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은 이 동맹들이 실제로 강력하고 무기 사용까지도 불사할 준비가 되어 있는 동맹이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것도 신경 쓰지 않고 말이죠. 또 다른 그의 인용문입니다. 우리 미국에는 서구의 쇠퇴를 예의 바르고 품위 있게 지키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동맹이 기후변화, 전쟁, 기술 등과 같은 두려움에 마비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두려움은 나라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 자랑스럽고 강하며 부유하지 못할 때 느끼는 수치심입니다. 우리는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우리의 이익과 행동의 자유를 지키며 우리 스스로 운명을 써 내려갈 수 있게 해주는 동맹을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이 단지 여러 가지 중 하나일 뿐인 척 예의상 행동하는 동맹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를 지지하는 동맹을 원합니다. 그리고 행동 전 허락을 구하는 동맹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 미국인들에게 고향은 서방우일 수 있지만 우리는 언제나 유럽의 자식일 것입니다. 여기서 마르코 루비오가 미국이 유럽의 자식이라고 말한 것은 그냥 한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그는 미국의 역사가 위대한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고 신세계를 발견하기 위해 여행을 떠난 이탈리아 탐험가로부터 시작되었으며 그의 여행이 기독교를 아메리카에 가져왔다는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미국의 최초 정착지는 영국 이주민들이 세웠고 국경은 아일랜드계 스코틀랜드인들이 형성했으며 중서부 지역은 독일계 농부들과 장인들이 건설하는 등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발전해왔습니다. 그리고 미넨 안보회의에서 마르코 루비오는 자신의 연설을 강력한 메시지와 인용문으로 마무리했습니다. 함께 우리는 두 차례의 세계대전 이후 분열된 대륙을 재건했으며 다시 한번 철의 장막으로 나뉘었을 때도 함께했습니다. 자유로운 서방은 동쪽에서 폭정에 맞서 싸우는 용감한 반체제 인사들에게 무기를 지원하여 소련 공산주의를 무너뜨렸습니다. 우리는 서로 싸웠고 화해했으며 다시 싸웠고 다시 화해했으며 카푸현에서 칸다하르까지 전장에서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함께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은 새로운 번영의 세기를 열어가고 있으며 우리는 소중한 동맹이자 오랜 친구인 여러분과 함께 그 길을 걷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세기의 도전에 맞서야 합니다. 어제는 끝났고 미래는 피할 수 없으며 우리의 운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의견과 생각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이번 영상이 여러분께 흥미롭고 유익했다면 영상 설명에 있는 링크와 계좌 정보를 통해
후원이나 유료 스폰서 구독으로 저희 유튜브 채널을 응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응원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모두 안녕히 계세요.